윤석열 검찰총장은 전화를 받고 부산으로 떠났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취임한 후 처음으로 전국 검찰청을 순회하는 첫 번째 장소로 부산을 택하고 떠난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 아마도 윤석열 검찰총장 오랜만에 만난 옛 동지 한동훈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 전으로부터 폭탄 주께나 맞췄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이렇게 법무부가 자꾸만 무리수를 뜨는 걸까요? 어쨌든 어제 하루 동안 추미애 장관 때문에 법무부 직원들만 고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검찰 수사 결과를 한번 거르고 평가하는 점검 절차를 통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자는 취지였다. 자, 법무부 관계자가 중앙일보에 이렇게 설명을 했답니다. 추미애 장관이 주장한 검사 수사 기소 불리안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다고 합니다. 리뷰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수사 결과를 한번 거르고 평가하는 점검 절차를 갖겠다는 건데 추미애 장관이 했던 말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개혁 수준의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개혁 수준의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검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추진하겠다. 아니 개혁의 큰 그림을 그린다 해서 지금 수사 리뷰 수준으로 쪼그라들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법무부 실무자들은 추미애 장관의 말을 주워 담느라고 어제 하루 종일 바빴던 것 같습니다. 특정 사건이라는 이런 말까지 할 만큼 추미애 장관과 법무부는 망신을 당한 것입니다. 자, 검사의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할지를 포함해서 아무것도 결정된 것은 없다. 대검찰청과 긴밀한 협의를 가지겠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또 그놈의 협의를 가지겠다는 겁니다. 추미애 장관이 11일 날 기자회견에서 이 큰 그림을 발표할 때는 한 번도 대검찰청과 협의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되니까 이렇게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고 손을 들고 백기를 들고 이렇게 해명 자료를 뿌린 겁니다. 도대체 추미애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을 도와주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망신 주려고 하는 것인지 문재인 정권의 엑스맨은 아닌지 의심이 드는 대목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자, 추미애 장관은 어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전화를 걸어 이 같은 내용을 설명했다고 합니다. 당초 조남관 법무부 검찰국장을 통해서 윤석열 총장과 직접 만나려고 했지만 이게 무산됐다고 합니다. 직접 전화를 걸어서 설명하는 방식을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법무부가 한 발 물러선 이유는 뭘까요? 바로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에 대한 위법 논란을 의식한 게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검사의 공소 제기 권한을 빼앗는 것은 국회가 법률 통과도 안 했는데 불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위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모르고 추미애 장관은 질러버린 걸까요? 아무튼 추미애 장관의 참모들은 추미애 장관이 망신당하기를 바란 것인지 어떻게 이런 발언을 감히 기자들 담아놓고 할 수가 있는지 그것도 참 아리송합니다. 자, 검찰청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하는 그 많은 권력은 이 검찰청법에서 나오는 겁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 법을 한 번 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검찰청법에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권한을 뺏는 것은 검사의 직무를 명시한 이 검찰청법 규정을 정면에서 위배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 내부는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뭐길래 자기가 법 위에 있는 것도 아닌데 검찰청법을 이렇게 무시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다고 막 지르는 거냐. 이런 검찰들의 반발 의식에서 추미애 장관의 법무부가 이렇게 어제 하루 동안 진화에 나선 것은 아닌지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자,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제도이며 권력형 부패범죄에 대응하는데 어려움이 생긴다. 한마디로 정리가 쫙 됩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제도이지만 권력형 부패범죄에 대응하는데 어려움이 생기라고 추미애 장관이 이런 발언을 한 것은 아닐까요? 거꾸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자, 또한 대검이 화를 낸 것은 이겁니다. 추미애 장관이 이런 이상한 논리를 펴면서 해외 사례를 댔는데 그게 엉터리라는 겁니다. 일본 사례를 댔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그런데 대검은 추 장관이 사례를 댄 일본 총괄심사검찰관은 기소의 주체가 아니다. 남은 역할에 불과하다. 이렇게 일본 법무성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받았다는 겁니다. 추미애 장관은 도대체 어디서 이런 이야기를 듣고 기자들 앞에서 이야기를 한 걸까요? 그만큼 청와대를 의식한 걸까요? 이번에 공을 한번 세워서 다음에 서울시장 대권까지 노려볼 심산이었을까요? 지금 언론에서는 추미애 장관의 서울시장 대권 대망설 이런 것들을 한 번씩 고도합니다. 추미애 장관이 지금처럼 한다면 대권은커녕
문재인 정권의 엑스맨으로 심판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추미애 장관 본인의 사건도 있습니다. 아들 문제입니다. 카츄샤 아들의 휴가에서 복귀할 때의 그 과정, 지금 서울 동부지검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의식해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자고 한 건 아닐까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일들이 지금 막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일선 검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수사 기소 분리는 실현 가능성도 없다. 실현되어서도 안 된다. 수사팀이 몇 개월에 걸쳐 수사한 방대하고 복잡한 이 사건을 기소검사가 결과만 보고 기소를 결정한다? 오히려 공소 유지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했던 검사의 말입니다. 수사팀의 의견이 기소검사에 의해서 정치적으로 묵살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윤석열의 검찰이 잘했는데 다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같은 좀 친정부 성향의 검사가 있다고 칩시다. 이 사람이 그 수사를 보고 이거 이야기하는데 쓰레기통에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지금 추미애 장관이 주장한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것은 말도 아니라는 주장들이 검찰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검찰이 수사 중인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무마하려는 게 아닌가. 왜? 총선이 끝나면 이제 임종석, 이광철, 청와대의 당시 핵심들에 대한 수사가 이어집니다. 이미 13명은 기소했지만 더 중요한 사람들이 수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봐주기 위해서 이런 아이디어를 낸 것은 아닌가. 이런